제가 그 최근에 발표하신 거 진짜 개발 공약. 네네. 이걸 꼼꼼히 읽어봤어요. 자, 좋습니다. 네. 야 정말 좋아요. 공약이 참 좋아. 네. 공약은 김진애 공약이 진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김진애 후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면 서울시장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뭐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나갔으면 경선은 재밌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 놀랍게도 우리 의원님은 이 광장시장의 그릇가게 7남매 중에 셋째 딸이었어요. 네, 예. 창신동의 꼭대기에 살았더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에 꽂혔냐면 거기에 이른바 빈티지 왜 구제품 파는 거 예, 있잖아요. 거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단골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이 뭐냐면은 정말 이 차별에 대한 거, 남녀 차별에 대한 게 너무너무 한이 맺혔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자가 무슨 얘기를 저도 그때도 뭐 잘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그럼 너는 참 이상한 애다. 이 얘기를 하도 친척들한테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아예 몇 년 동안은 집에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결심이 하나가 뭐냐면은 결심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내가 크면은 절대로 말을 못해서 답답한 세상은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지금 그래도 우리 딸들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항상 스피크업 이거 하라는 게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차별을 견디려면은 이겨내려면은 내가 10살 때 딱 알아낸 건데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자존감을 지키고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청년이나 저는 사실은 기본 소득보다도 저는 기본 자산에 더 관심이 많은데 적어도 인생에 3번 정도는 기본 자산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좀 바꿀 만한 왜냐하면 상속도 없고 증여도 없는 이런 데서 좀 이런 걸 해줘야 돼.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 제가 여기서도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 제가 왜냐하면 MIT 유학 갔다 그러면 다들 집이 부잣집 딸이라서 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뭐 풀 스칼라십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저는 한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융자를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10년 동안 갚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줄 수가 있냐. 사위는 다 도와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너는 저기 니네 시댁에서 도와줄 줄 알았지. 이쪽에서 니네 친정에서 도와줄 줄 알았지. 그러니까 딸이라고 며느리라고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가 이렇게 이런 손을 벌리는 걸 잘 안 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어마어마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그거 하고 거기다가 제가 또 저거 나중에 제가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하면 집에서 좀 조금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딸이라고 또 안 대주는 거야. 나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한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여성이신데 보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 개척하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 개척하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근데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아쉬운 소리 잘 안 하거든. 그래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들 아쉬운 소리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잘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있어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니까.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가는 건 대단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공대 간다고 하니까 반대 안 하시던가요? 거기도 또 에피소드가 있죠. 제가 건축과 가겠다고 한 거는 이제 고1 때부터 마음을 정했는데 2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그때는 딱 한 군데만 지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이제 했더니 주변에 다 반대를 하죠. 왜 의대 가지 거길 가냐. 왜 그래서 저는 저는 의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의사를 못하는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한 게 뭐냐면 제가 남이 아픈 걸 못 봐요. 아프면은 제가 막 노심초사하고 그 아픈 거를 이렇게 없애주고 이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너무 끓이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냉철함을 유지를 못하는 거 가지고는 내가 의사하기는 좀 힘든 성향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분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을 해. 그래가지고 검찰을 재건축해. 딱 보기에 이미지는 괜찮은 집안의 최소 중산층 이상의 아버님이 교수였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시구나. 우리 집에는 사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시장에서 이렇게 그릇 가게 하시는 분들 따님이셨고 7남매였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장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하시다 보면 당연히 자영업자들 경기 많이 타잖아요. 시장에. 보면은. 엄청나죠.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겠어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도 뭐 제가 했던 서울포럼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중소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탈 때는 또 올라가요. 근데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이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올해 말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 210만 원씩 6개월까지는 해주자. 그럼 그동안에 손실 보상에 관련된 법도 만들어질 테니까 그때를 버티면 사실 코로나 터널을 뚫고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는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버티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뭐 평생이 금수저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해요. 제가 요번에 나경원 후보를 나경원 후보 그 공약 이름이 원더풀 또는 마음껏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껏 야 특혜 인생을 살아오니까 저런 공약을 내지. 도시에서 왜냐면 마음껏 풀어주고 마음껏 집을 짓고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규제 풀자는 거잖아요. 다 풀자는 거죠. 모든 거 다 높이 규제 풀고 용적률 풀고 다 풀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다 풀면 도시가 어떻게 되냐고요. 서울에서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나씨밖에 없을 거야.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공약을 74만 5천 원 빼놓고 내놓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반문의 부정 에너지로 맨날 얘기를 하는데 부정 에너지를 똘똘 뭉친 사람, 보복 감정, 복수 감정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다른 후보들이 내가 이 공약을 냈는데 김진애가 어떻게 평가하나가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알죠, 제가. 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영순 후보가 공약을 처음에 출마 선언하면 내자마자 제가 좀 센 논평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짧게 트윗에서 잠깐 한 알죠. 거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린 뜻은 좀 고치라는 뜻이에요. 네. 좀 고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안 하시더라고. 새겨 들을 말이 있습니다. 글쎄 그거로 끝이더라고. 박영선 후보가 어느 만큼 서울시장이 또 되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공약을 가지고 나오면 난 제가 기꺼이 저기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출마를 늦게 하셔서 준비를 너무 잘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막 여러 가지 긴장을 타면서 봤는데 정말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상호 후보의 경우는 우상호 후보는 제 바로 옆방이기 때문에 맨날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슨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16만 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데 다 지하 간선도를 밑에다 하고 지하철을 내리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그거요. 결정하는데도 10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데 9년 민간 사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의사결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걸 지금 5년짜리 시장, 1년 3개월짜리 시장이지만 5년짜리 시장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다. 제가 박영선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아마 되게 광고 기획사에서 그런 거를 해준 것 같은데 키워드들은 있는데 그 키워드가 우리 삶에 와닿지 않는 거고 솔직히는 이제 오늘도 저 욕 되게 먹겠다. 박영선 후보가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얘기하죠. 내가 그게 힘든 거야.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김진애 후보는 뭐랄까요. 본인 스스로가 하긴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선거의 재미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진애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홍보하고 끝까지 지지 않겠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바람이 안 분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미풍만 불고 있는 거지. 이제 바람이 올 듯한 태풍의 전조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아요.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어저께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벌써 언론들은 제 눈치를 채고 인터뷰 요청에 전화 오고 이런 게 그냥 갑자기 두세 배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온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제가 봤을 때 단일화 토론 기대하는 게 엄청 크겠네요. 아니 저는 저기 단일화 자체를 원합니다. 토론은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요. 박영선 우상 후보가
후보가 결정되면 네. 그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후보 때도 스포트 확 받을 겁니다. 오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빅뱅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